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아직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 발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20가지 미스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1903년 벤미터 마을은 팔피티의 박쥐 같은 생물에 시달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벤미터 방문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03년 9월 29일 운명적인 밤, 한 지역 하드웨어 판매원인 벤미터의 상점 옥상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알콧 박사는 반인반수 동물인 박쥐 같은 날개를 가진 생물체를 보았고 이마에는 그루터기 뿔 하나에서 빛나는 빛을 뿜어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 생물을 향해 5발을 쐈습니다. 다음날 피터던이라는 남자는 숨이 막히는 소리를 들었고 뒤이어 창문을 통해 신비한 빛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총으로 놈을 겁주어 쫓아내고 놈이 남긴 발자국을 석고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1978년에 석탄과 점토를 추출하기 위해 벤미터 근처에 78m 깊이 광산을 파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만남이 있은 해, 벽돌과 타일 공장의 직원들은 광산 갱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마치 사탄과 그의 악기들의 군대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광산이 보강되기 전 두 존재가 광산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19. 팔레오버로우로 알려진 이 인상적인 터널은 최대 610m의 인상적인 길이와 1.8m 이상의 높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선사시대에 멸종된 생물이 발굴한 피난처로 정의됩니다. 현재 브라질의 터널은 한때 이 지역에 살았던 거대한 개미알기와 아르마딜로의 작품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리오그란데 두술 대학교의 하인리 프랑크 교수는 그중 1,500개 이상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 있는 한 터널에는 종교적인 보물이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높이 약 2m, 너비 약 2m, 길이 약 15m의 이 터널은 농부의 집 아래를 지나는 터널입니다. 그곳이 고대의 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터널 벽에 새겨진 인간이 아닌 존재의 깊은 발톱 자국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주요 후보는 거대한 개미알개와 거대한 아르마딜로였는데 둘 다 만년 전에 지구를 배회했습니다. 길이가 최대 4m에 달하는 이 거대 개미알개는 4발로 걸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특정 개체는 이족 보행 운동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거의 100종에 달하는 다양한 나무늘보종이 수백만 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을 배회하며 거대한 아르마딜로와 공존했습니다. 18. 2018년 10월 미시간주 슈피리어 호수에서 미스터리한 목격담이 포착되었습니다. 제이슨 에슬린이라는 현지 비디오그래퍼가 촬영한 이 영상은 처음에는 무지개에 초점을 맞췄지만 뜻밖에도 반짝이는 유령선으로 보이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시간주 마켓에 있는 프레스크 아일 공원의 바위 해안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던 제이슨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동료들과 함께 석양을 즐기기로 하고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유령 같은 배는 거의 반분 동안 격렬한 파도 위를 떠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유령선을 보는 것은 오대호에 6,000개 이상의 알려진 난파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풍부한 해양 역사와 오대호의 위험한 자연은 또한 수많은 전설과 으스스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에 기여했습니다. 브루스 린이라는 연구가는 유령선이 목격된다면 이 위치가 유력한 후보가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7.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8m 높이에 서 있는 털이 많은 수컷 호미니드의 완전한 시체입니다. 놀랍게도 얼음 속에 보존되어 있었죠. 1968년 말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사체는 시베르스코의 생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베리아 해안에서 얼음 덩어리에 쌓여 러시아의 바다 표범 사냥선이나 일본 포경선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털이 많은 수컷 호미니드는 넓은 가슴, 두꺼운 목, 큰 손과 발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얼굴은 넓고 납작했으며 짧고 위로 향한 코와 두드러진 눈썹 융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세부사항 중 하나는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은 것 같은 안구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가늘고 길쭉한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바깥쪽에 발 뒤꿈치 패드가 있었는데 이는 습관적인 사족보행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의 의미는 생물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털이 많은 호미니드는 새로운 종의 원숭이 또는 네안데르탈인의 살아있는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16. 스테르노살모이라고도 알려진 블레미에스는 머리가 없고 얼굴이 가슴에 얹혀있는 아프리카 남성 부족이었습니다. 중세 전설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실제로 기원전 600년에서 300년 사이에 북부 누비아에서 유목 왕국을 형성한 실제 아프리카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존재의 가장 초기의 기원에서조차도 머리가 없는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기원전 484년에서 425년 사이에 살았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역사에서 머리가 없는 부족이 리베아의 동쪽 가장자리에 살았다고 썼습니다. 수세기 후인 서기 45년경 멜라라는 로마의 지리학자는 블레미아가 아프리카에 살았으며 가슴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데플리니우스는 이 부족이 머리가 없고 입과 눈이 가슴에 앉아있다고 말하면서 이 부족을 에티오피아나 누비아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매혹은 중세 유럽 전역에서 계속되었으며 이 존재에 대한 묘사는 필사본과 세계의 지도의 가장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형 도서관에서 발견된 1025년경의 앵글로색슨 필사본에도 이것의 사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 2012년 인도의 페렌 지역에서 한 주민이 덫에 걸린 영장류를 묘사한 사진이 유포되면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이후 산림 당국은 이 영장류가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의 북동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훌로 긴팔 원숭이로 알려진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히도 훌로 긴팔 원숭이는 나가랜드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가랜드 포스트팀은 해당 지역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문과 부족 간의 신화와 추측 속에서 진실을 확증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영장류는 이미 잘루키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것이 밝혀졌죠. 포착된 영장류의 사진에는 외계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놀라운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인간 아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부족 신화와 연관시켰습니다. 14. 현대 묘사에서 코볼트는 종종 녹색으로 묘사되지만 이것은 더 최근의 전통입니다. 코볼트는 종종 난쟁이 키에서 인간 키에 이르기까지 요정으로 묘사되죠. 민속학에서 코볼트는 동굴에 서식한다고 믿어지지만 그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거나 밤에 가구를 옮기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같은 짓궂은 행동에 가담합니다. 이 비디오는 실제 코볼트 아이로 보이는 것을 포착했죠. 바쁜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이 일어나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영상에서 한 여성이 평범한 아이로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돌릴 때 당신은 그것이 불안한 회색과 짙은 녹색 색조를 가진 작은 인형의 얼굴과 더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 희귀 증후군은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불분명합니다. 이것이 실제 코볼트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 외계 생명체가 큰 머리와 큰 눈을 가진 작은 녹색 인간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는 이 다음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1955년 8월 21일 켄터키주 남서부 홉킨스빌에 있는 대농가인 서튼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서튼 가족의 친구인 빌리 레이 테일러가 뒷마당에서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보았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물체는 조용히 집으로 내려와 갑자기 땅에 떨어졌습니다. 1시간 후 개가 끊임없이 짖는 소리에 자극을 받아 럭키 빌리 레이가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섬뜩한 빛 한가운데 키가 1m쯤 되는 작은 인간형 생물이 서 있었는데 크고 둥근 머리, 팔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길었고 발톱 같은 손과 노란 빛을 내뿜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총을 집어들고 생물이 항복하려는 듯 손을 들고 다가오자 총을 쐈습니다. 남자들은 총을 집어들었고 생물이 다가오자 바로 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공중제비를 돌더니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들은 옆 창문에 비슷한 생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그 생물 중 한 마리가 발톱 같은 손으로 방충망을 누른 채 침실 창문을 반복적으로 비추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출동했지만 당시 이들이 무엇을 봤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12. 빅토리아 시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프링 힐 신발을 신은 잭입니다. 종종 19세기의 배트맨과 비교되는 그는 몇 주 동안 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테리적인 이야기로 치부되었지만 이 악마 같은 인물의 존재는 1838년 1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바텐더인 폴리 애덤스가 런던 남부의 블랙히스를 건너던 중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반스 커먼에서 악몽 같은 생물을 만난 하녀 메리 스티븐스와 클래펌 교회 마당에서 공격으로 희생된 또 다른 여성을 포함한 겁에 질린 목격자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정육점 주인의 딸인 루시 스케일스가 라임하우스에서 발생한 공격의 표적이 되는 등 희생자 명단은 점점 늘어났고 제인 알솝은 그녀의 집에서 이상한 인물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제인은 런던의 치안 판사들에게 자신을 비인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무서운 묘사를 하면서 기름 가죽을 닮은 꽉 끼는 흰색 양복을 입고 특이한 헬멧을 쓴 인물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생물이 파란색과 흰색의 불꽃을 뿜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인 존 코안 경은 불타는 붉은 눈과 얼음 같은 발톱을 가진 악마적인 존재를 언급하며 불만을 세도했습니다. 스프링 힐을 신은 잭은 1870년 링컨의 성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쏘려고 시도한 사건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울타리와 작은 건물들을 뛰어넘어 도망쳤다고 합니다. 11. 알바니아의 지역 주민들은 네소의 괴물 같은 생물이 그들 사이에 숨어있을 가능성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알바니아 내시는 알바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가 공유하는 그레이트 프레스파 호수의 알바니아 지역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머리와 목으로 보이는 것을 한 매우 큰 생물이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생물체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호수 괴물의 이야기를 굳게 믿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거대한 메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970년에 처음으로 호수를 건넌 한 지리학 전문가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그레이프 프레스파 호수가 다른 수역에서는 흔히 관찰되지 않는 특이한 사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요노스크는 1976년에 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국경 근처에서 버섯을 닮은 우뚝 솟은 물기둥을 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10분에서 15분 동안 공중에 떠 있다가 결국 하강했습니다. 10. 바베이도스의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 묘지 내에 자리 잡은 체이스 볼턴은 1724년에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메리앤 체이스가 2세의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체이스 가족이 인수했습니다. 나무관에 묻힌 금고의 유일한 거주자와 함께 메리앤은 납관에 연장되었습니다. 불행은 체이스 가족을 계속 괴롭혔고 자매들의 아버지인 토머스가 장녀가 사망한 지 약 한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금고 입구를 막고 있던 두꺼운 대리석 석판이 제거되었을 때 장례식 팀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에 있던 세 개의 관은 무덤 벽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채 격렬하게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진이나 홍수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관은 조심스럽게 원래 위치로 다시 놓였죠. 몇 년 후 금고는 가족묘지의 또 다른 추가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관들은 공간에 던져져 흩어졌죠. 금고를 밀봉하기 전에 바닥에 모래층을 깔았습니다. 이 예방 조치는 범인이 돌아올 경우 남아있는 발자국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몇 년 후 금고는 군중을 위해 다시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관들이 다시 옮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모래는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9. 거의 70년 전 나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다른 세계를 식민지화하려는 앨런 머스크의 야심찬 비전을 무심코 예측했을 것입니다. 1952년에 출간된 공상과학 소설 프로젝트 화성에서 폰 브라운은 화성을 다스리는 앨런이라는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폰 브라운은 화성 탐사를 주제로 한 우주 판타지 영화 프로젝트 마스를 제작했죠. 그는 10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이끄는 화성 정부를 묘사했는데 그 지도자는 5년마다 보통 선거를 통해 앨런이라는 이름 또는 칭호로 선출됩니다. 앨런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가상의 묘사는 화성 식민지 개척에서 저명한 인물이 된 실제 앨런 머스크와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를 위해 로켓 개발을 참여했던 폰 브라운은 비밀리에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 과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주 탐사 작업을 계속하여 궁극적으로 나사의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8. 퀴시팀 에일리언으로도 알려진 알료셴카의 이야기는 인간의 외계인 아기를 키우려고 시도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96년 5월 이 신비하고 작은 인간형 시체가 첼리아빈스크주 퀴시팀 근처 카울리노비 시골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카울리노비 마을에 거주하는 나이든 농부 여성 티마라 바실리에브나 프로스비리나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이끌려 그녀는 지역 묘지에서 작은 외계인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으로 데려와 알료셴카라는 이름을 지어 자신의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프로스비나가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 지역 당국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후 여성은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외계인 아기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굶어 죽었고 블라디미르 누르티토프라는 이웃이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 생명이 없는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블라디미르가 훔친 전기 케이블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외계인을 찾았습니다. 추가 검사를 위해 모스크바로 보내진 후 그 외계인은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7. 칩차는 10년 넘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온 40대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진정한 신원과 개인정보는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칩차는 2008년 온라인 포럼의 사용자가 우연히 그녀의 라이브 스트림을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칩은 그녀를 의식을 잃게 하고 사실상 그녀를 자신의 집에 가둔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파트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로 된 손글씨 팻말은 도움을 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발진과 상처와 같은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징후를 보였고 블로그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오랜 시간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제니 카메라에 보여준 징후 중 하나는 그녀가 P라고 부르는 사람에 의해 그녀의 의지가 반하여 붙잡혀 있다는 그녀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식된 칩을 통해 P는 그녀의 생각을 듣고 그녀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둘러싼 서류를 해독한 일부 시청자들은 탄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물려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P가 그녀의 부를 착취하기 위해 그녀의 상당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2024년 차는 스트리밍을 중단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6.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장엄한 라마소스는 도시의 수호자였습니다. 이 존재들은 인간의 머리, 독수리의 날개, 황소나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힘으로 존경받는 그들은 왕의 권위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모든 거주자에 대한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라마수의 가장 잘 알려진 거대한 동상은 아시리아 수도의 유적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슈르바니팔 2세 왕과 타르곤 2세 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앙에 따르면 라마수의 존재는 혼돈의 세력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가정과 도시 내의 평화와 보호를 보장했습니다. 라마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마수의 상징으로 장식된 집은 그렇지 않은 집보다 더 운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건물에서 라마수의 존재는 기원전 668년에 통치한 아슈르바니팔의 통치 이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정확한 이유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5. 후아나 마리아는 니콜레뇨의 원주민 여성으로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19세기 캘리포니아의 채널 제도에서 18년 동안 고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섬의 토착민들은 점차 본토로 이주했지만 후아나 마리아는 1835년 마지막 부족이 배를 타고 떠날 때에도 뒤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가 섬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처음에는 보트에 태워졌지만 반항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기와 함께 해안으로 헤엄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후 18년 동안 그녀는 아들과 함께 섬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보트 사고로 비극적으로 사망할 때까지였다고 합니다. 1853년 조지 니데버 선장은 사냥 원정대를 이끌고 산 니콜라스 섬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섬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고래뼈로 부분적으로 지어진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근처의 동굴에 살았고 말린 고기로 생존했으며 톱니 모양의 막대기로 시간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던 중
그의 선원들은 뜻밖에도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니데버 선장의 선원들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을 때 후아나 마리아가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민족 중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구성원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리콜레뇨 언어의 마지막 원래 화자로 간주됩니다. 4. 악마의 물고기라고도 알려진 제니 하니버스는 적어도 16세기부터 매혹과 속임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특이한 창조물들은 종종 선원들에 의해 미라가 된 용이나 인어 또는 환상적인 생물로 팔렸습니다. 그들은 섬뜩한 크립티드를 생성하기 위해 건조되고 조작된 가오리, 스케이트 또는 바다 악마 표본입니다. 전형적으로 생물의 아래쪽에 위치한 콧구멍과 입은 조작된 생물의 얼굴로 위치합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부품을 조작하여 날개, 다리 및 괴물 같은 부속지의 환상을 만듭니다. 측면 지느러미는 등 위로 구부러져 있으며 생물의 진정한 눈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앤트워프의 어린 소녀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표현에서 파생된 것 같다는 이론이 지배적입니다. 3. 2015년 과학자들은 자작나무 껍질과 구리로 만든 고치 속에 갇힌 미라가 된 아이의 유해를 공개했습니다. 영구 동토층과 함께 이러한 물질의 조합은 우연히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6세에서 7세 사이에 이 소년의 시신은 거의 완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유해는 두 겹의 털로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술록 가죽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곰 모양의 청동 펜던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이 소년이 북시베리아에서 알려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묻힌 방식이 성인 여성이 발견되지 않은 이 외딴 장소에서 이전에 발견된 것과 비교할 때 두드러집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은 어린이를 위한 나무 석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적지에 대한 이전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총 34개의 얕은 무덤과 11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술록, 비버, 울버린, 곰의 호화로운 털로 장식된 복잡한 구리층이 쌓인 5구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2.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는 1950년대 브라질의 농부로 UFO 납치에 대한 가장 이상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는 밤에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호기심 어린 붉은 빛을 내뿜으며 다가오는 우주선을 보았습니다. 우주선은 천천히 하강하더니 근처의 들판에 착륙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4명의 작은 인간형 존재에 의해 우주선으로 끌려갔습니다. 외계인들은 그의 몸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하여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독가스에 노출시켰고 그에게 여성 외계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습니다. 빌바스는 그녀의 금발머리와 매혹적인 파란색, 고양이 같은 눈을 가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불신을 받았습니다. 대중적인 믿음과 달리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는 변호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본 우주선의 모형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교양있고 창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의 납치 혐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그의 몸에 가해진 신체적 피해입니다. 보고서와 그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그는 이 외계인들의 통제하에 있는 동안 1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1. 피지 머메이드의 기원은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한 어부가 구입하여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1822년 제이 그리핀이라는 영국인이 남태평양의 피지 제도 근처에서 포획한 인어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욕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기자들은 인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핀이 가져온 물건을 엿본 그들은 그 물건의 진위를 확신했습니다. 피지 머메이드라고도 알려진 이곳은 이후 미국 자연사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피지 언어의 정확한 기원 자체는 불분명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피지 언어가 원숭이의 상체와 물고기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